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이 방공식별구역 문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중 국방차관 대화에서 중국이 이 방공식별구역 수정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중 관계가 좀 밀월이라고 정부도 홍보를 했고요. 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한국과 사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도 좀 흥분하는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의 반응이 지금 좀 예상외로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도 69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비행 전에 사전 통보를 했다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국민 감정이 좀 더욱 자극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단호한 자세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중심이 아니고 지금 아까 뭐 여러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은 본질이 지금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이 이어도와 한국이 겹치는 부분을 좀 넣은 것은 한국에 대한 테스트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한중 관계를 해치거나 또는 군비 경쟁을 하는데 뛰어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시군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이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미중 간의 패권 싸움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혹시 지금 TV 보실 수 있나요? TV요? 아니요. 네네. 네. 잠깐 그래픽으로 한번 설명을 일단 제가 네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열도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의 열도선을 확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자유와 번영의 호, 일종의 이런 평화선과의 충돌의 과정이다, 지금.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일 가운데 사실은 이게 중국이 먼저 도발을 했다기보다는요. 지금 시진핑 이후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요.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특히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센카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본 편을 들기로 한 것이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적어도 영토 문제에 관한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계속 더 번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싸움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미일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응을 보였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비행을 하면서 중국한테 이제 이걸 좌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또 이거를 국제적인 도발까지 가는 것은 좀 자제하리라고 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중국이 1시간 동안의 B-52의 비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경고를 했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예,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어도 문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만약에 이어도까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할 경우에 중국도 서해까지 이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고 일본도 독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섣부른 강경책이나 섣부른 편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근본 원인이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권력 저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부상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침체하는 일종의 세력 전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런 싸움에 말려들거나 군비 경쟁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요. 우리도 이것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압력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도 문제는 또 우리가 독도와는 달리 영토 문제와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되 다른 쪽으로는 이 차제에 이것이 일본하고도 지금 겹쳐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또 가능하다면 3자 협상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재자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된 바야 중국이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오니까 한미일 삼각공조로 중국을 압박하는 게 어떠냐. 이 차제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를 하지 말고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무역 의존도가 25%거든요. 또 미국에는 사실 군사동맹으로 미국을 의지하고 있고요. 어떤 편에서 우리가 그런 진영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네. 이렇게 반응을 해서 빨리 편을 정하거나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하는 것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중국이 바로 발표한 그 다음날 우리가 철회해달라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한번 중국이 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협상 의지를 굽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이에 끼인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일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중국한테 이 부분의 협상 부분을 이번에 이 일로 해서 중국과 등을 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